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방정식에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이 등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의 운동 방정식들이 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풀이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바로 익힐 수는 없고 우리가 각 경우마다 이 풀이법을 익혀야지 되는,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경우로 우리가 이 미분을 한 번만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것이 t의 함수일 때 한 번 미분한 것이 또 다시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이런 방정식을 써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t 대신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t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또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우리가 ODE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1차, 그리고 이제 또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 1차 선형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first order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되겠는데요.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 n을 t에 대해서 미분한, 즉 변화율이 자기 자신 함수에 이제 비례한다 이런 경우인데요. 뭐 실제로 이제 물리적 상황도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방정식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도 있을 텐데 답을 그냥 exponential의 kt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풀이를 차근차근 해서 해보기 위해서 이 풀이를 위해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n분의 1에다가 dn dt를 곱한 것이 k다 이렇게 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n분의 1을 다시 이제 dn dt를 곱하게 되면은 이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log n이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라면은 이것이 바로 n분의 1이 나오고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dn dt 꼴이 돼서 이 n분의 1 곱하기 dn dt를 log n을 미분한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log n이, 자, 오른쪽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kt 하고 상수가 나올 텐데 상수를 c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의 kt 더하기 이제 상수일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exponential의 상수성을 다시 그냥 c라고 불러보죠. 뭐 c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수 곱하기 exponential의 kt승 한 것이 답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물론 또 다른 풀이법으로 우리가 이 dn,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t 돼 있는 것을 n은 그냥 두고 dt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kdt, 마치 이제 분수처럼 취급을 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자 적분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이 log n을 d를 취한 것이 우리가 n분의 dn이다 이렇게 쓰고, 오른쪽은 kdt가 되니까 kt를 이제 우리가 디퍼런셜을 취한 것이다 해서 이제 적분을 해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만약에 dn dt가 그 자신값 n에 비례하지를 않고 어떤 컨스턴트 빼기 n, 이제 남아있는 값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n이 이 t가 0인 때는 이제 하나도 없다가 바로 이제 t 이퀄 0부터 시작이 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토탈 넘버가 라지 n0가 되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남아있는 양에 비례해서 이제 변한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더라면은 바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또 다시 물리는 빼고 이 식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 n0 빼기 n이라는 것을 한번 디리프티브를 취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n0는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dn dt가 될 것이고, 위의 식을 갖다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k의 n0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썼던 식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0 빼기 n이 어떤 상수 c에,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kt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t가 0일 때 이 n이라는 것이 만약 0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니셜 컨디션을 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n0 빼기 n이 이제 t가 0일 때 양변에다가 우리가 t가 0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만약 우리가 0이라고 줬더라면은 그러면 n0만 남게 되겠죠. 그런 것이 c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k t 자리에 0을 넣었으니까 그냥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바로 n0가 된다. 해서 우리가 이 비례 상수까지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n이라는 것은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n0에다가 넘겨가지고 다시 n0 exponential에 마이너스 kt 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1 빼기 exponential에 마이너스 kt승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n0 값에 이제 점점 다가가는 이런 형태의 n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것을 미분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 집단 면역을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바꿔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이제 강제적인 것을 하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두면은 질병이 자연스럽게 퍼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겨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중간 평가 겸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면역이 되질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많이 사망을 해가지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이 조사에서는 한 7.5%였던가요? 그 정도 이제 면역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스웨덴 측에서는 한 25% 정도가 생겼고 또 이것이 올 가을에 가서 이제 2차 감염이 다시 활성화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스웨덴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지 알겠죠. 자, 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을 herd immunity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이것을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SIR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이 susceptible이라고 하는 말로 감염이 이제 가능한 그런 군을 말을 하게 되고 I는 infected 이제 감염자 그룹이 되겠죠. R은 recovered 해가지고 이제 회복자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감염 가능한 사람들 S,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들은 I,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죠. 해서 이제 이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 전체 수를 우리가 n이라고 부르면은 즉 S 더하기 I 더하기 R을 이제 n이라고 하고 n은 고정된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이제 n으로 나눠줘 가지고 이 s를 그냥 스몰 s로 써도 되겠지만은 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기호를 쓰겠습니다. i도 마찬가지로 이제 n분의 i 이렇게 해서 우리가 n으로 나눠준 노멀라이즈 된 걸로 써주게 되면은 s 더하기 i 더하기 r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서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s라고 하는 것은 이 감염되지 않은 감염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초기 감염이 안 됐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숫자는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겠죠. 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은 감염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또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아직 감염되지 않은 S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또 이제 많이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 DSD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S 곱하기 I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고 줄어드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붙이고 그 비례 상수를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 S라고 하는 그룹의 시간적인 변화율은 마이너스 알파 SI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I라고 하는 그룹을 보죠. I라는 그룹은 이제 S가 감염이 돼서 I로 편입이 될 테니까 이 DI, DT는 지금 위에서 줄어든 그만큼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SI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펙트 됐던 사람들이 회복이 돼 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양은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됐던 사람들의 비례해서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줄어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i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감염됐던 사람이 회복되는 거니까 플러스 베타 i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자, 이 세 개씩을 우리가 더해보게 되면은 d dt하고 s 더하기 i 더하기 r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항을 더하면 0이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은 전체 토탈 이 population, 여기서 우리가 라지 n이라고 하기도 했고 노멀라이즈해서 1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상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DI/DT라고 하면은 인펙션, 즉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또는 줄어드는가를 보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써가지고 오른쪽을 이렇게 I로 묶어내게 되면은 지금 알파 S 빼기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변화율의 기울기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S 베타가 0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이 인펙트 된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니까 감염자가 늘어나서 에피데믹이 이제 창궐한다. 전염병이 이제 막 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네거티브가 될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일 텐데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경우이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참 멀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또 이 i라고 하는 것을 s의 함수로도 한번 표시해 보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인펙트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의 함수로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런 경우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di dt를 한번 ds dt로 나눠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ddt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이제 di ds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것이 정말 의미가 되는지 보려면은 오른쪽 항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항을 보면은 알파 s 빼기 베타의 i고, 이제 밑에는 마이너스 알파 s 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s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이 괜찮은 표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i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s 알파분의 베타 로그 s, 그리고 이제 적분상수 c가 나올 텐데, 이 적분상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것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t 이퀄 0일 때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t가 0일 때 감염자가 없었다는 말은 전부 이제 s가 1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약 넣는다면은 이 s가 1인 경우에 i가 0이 된다 하는 조건을 이제 넣는 경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c가 s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초기 조건을 맞춰서 1 빼기 s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알파분의 베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일단 이건 쓰고 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감염이 확산되는 알파 S 빼기 베타라고 하는 저 개념과 우리가 이제 대응을 시킬 텐데요. 지금 알파 S 빼기 베타 하는 식으로 된 것을 우리가 오로지 베타를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된 양을 R0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처음 전염병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S가 1인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S가 1인 것에 이제 맞춰 가지고 베타분의 알파를 R0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리프로덕션 넘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감염자 한 명에 대해서 이 비감염자가 몇 명이 그 증세를 보여서 얼마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재생 뭐 지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숫자이기 때문에 디멘전은 없고요면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비례 개수 알파 베타를 우리가 베타분의 알파가 이 리프로덕션 넘버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뭐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베타분의 알파라는 것을 R0라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1 빼기 S에다가 R0분의 1의 로그 S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감염 가능한 집단을 S라고 불러왔는데요. 만약에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걸리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P라고 부르고, 즉 바꿔 말하면은 실제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S가 아니라 1 빼기 P만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P는 물론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다시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dsdt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하는 그 율이 지금 식을 좀 수정을 해야지 될 텐데, 감염이 가능한 사람이 다가 아니고 1 빼기 p에 이제 s를 곱한 이런 것에다가 이제 인펙트된 사람을 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didt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 알파의 1 빼기 p si 들어오고 이제 빠져나가는 양은 그냥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올 것이 알파 1 빼기 p에 s 빼기 베타 i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이 개수가 0보다 커지게 되면은 전염병은 여전히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될 텐데요. 그 말은 다시 말을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이제 베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빼기 1 빼기 p에다가 s를 곱한 것 빼기 1이 0보다 커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 s 알파 나누기 베타라고 하는 양을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R0라고 하는 양으로 불렀습니다. Reproduction Number 또는 뭐 Basic Reproduction Number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1 빼기 P 빼기 1이 이제 0보다 커지는, 즉 바꿔 말하면 이것이 이제 1보다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만족되기 위해서는 P가 우리가 이걸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요? 1 빼기 R0분의 1 보다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아니 작아지게 되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그러니까 만족되기 위해서는 작아지게 되면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 즉 바꿔 말하면은 P가 이 값 이하일 때는 전염병은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P가 이 경계점을 넘어서서 그 PC, 이제 요걸 우리가 PC라고 부르면은 그것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가 늘어나지를 않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P를 우리가 바로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리티컬하게 되는 이제 값을 따져보게 되면은 1 빼기 R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R0라고 하는 리프로덕션 넘버가 일반적인 독감의 경우에는 뭐 한 1.3 이 정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R0가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이제 2.5로 잡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빼기 2.5분의 1 해서 2.5분의 1.5, 즉 바꿔 말하면 0.6이 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감염이 되어야지만 이 herd immunity가 생겨난다, 집단 면역이 생겨난다 해서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6, 70% 이제 3이 나오니까 대략 잡아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감염이 되어야지만 집단 면역이 생겨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주 단순한 이 미분방정식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엉성하겠죠.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뭐 사망자도 고려되어 있지도 않고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막연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통제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되면 값이 더 줄어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모델은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가장 간단한 모델링으로 했을 때 한 60에서 70%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서 섣불리 어떤 정책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반면에 국민이 예를 들어서 한 60%가 감염이 된다. 스웨덴의 예를 보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이 한 1,500만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치사율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한 1% 정도로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확진자 대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무증상 감염자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은 한 1% 정도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1,500만 명의 1%면은 15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죽게 된다라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하고 이 피값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이제 피값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은 피값이 자연히 이 PC 값을 넘어서 버리게 되고 더 이상 이 감염은 확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미분방 정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각 경우별로 우리가 다 방법을 알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 방법을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는 유형이 이 dy dx라고 하는 것이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separable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dy dx를 마치 이제 분수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 식을 gy는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위에는 이제 fx 되고 dx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미분과 x에 대한 미분이 각기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이제 각자 적분을 하자라는 경우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왼쪽은 y만의 적분, 오른쪽은 x만의 적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y를 이제 x로 표시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separation을 써가지고 적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놓고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y 프라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separable 한 형태로 표시를 하고 싶으니까 다시 써보죠. 그러면은 2y제곱 더하기 1 되고 밑에는 y를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x만의 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이 y의 함수 이렇게 이제 나눠 써주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dy dx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 dy로 이제 옮겨 쓰고 나면은 2y제곱 더하기 1분의 y dy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은 x제곱 빼기 1 x d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적분 실력입니다. 잘 눈여겨보시면은 지금 여기 y에 대한 미분을 보게 되면은 y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 dy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d를 y제곱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2y제곱 더하기 1 있고 여기서 y, 2y, dy 꼴이 되니까 2를 한번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이 표현하고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x도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2배의 x제곱 빼기 1의 dx제곱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y제곱을 이제 그냥 t라고 부르고 t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로그에 2y제곱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미분할 때 또 나오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려나? 될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디퍼런셜을 취하게 되면은 자, 분모에 2y 제곱 1 되고 2 나오고 해서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을 쓸 수 있고 오른쪽도 같은 식으로 로그에 x제곱 빼기 1 되고 여기에 2분의 1이 있었던 것을 d를 거는 꼴이 되겠네요. 자, 해서 이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모든 거를 이 exact differential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써보게 되면은 위에다가 쓸까요? 4분의 1의 로그 2y 제곱 더하기 1 한 것이 2분의 1 로그 x제곱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이제 붙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이 4분의 1, 2분의 1을 로그 안으로 밀어넣고 그러면은 2y 제곱 더하기 1에 4분의 1승 한 것이
자, 이게 뭐 4분의 1, 이렇게 전체식을 이제 2분의 1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2분의 1로 쓰고 이것을 1로 쓰고 뭐 상수는 우리가 다시 c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놔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 이제 x제곱 빼기 1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가 우리가 상수를 만약에 이것을 로그 c였다라고 부르면은 상수 c가 붙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y와 x 사이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더 풀어서 여러분들이 y는 뭐다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지만은 그냥 이 적분된 형태로 그대로 둬도 괜찮겠습니다. 자, 1차 상미분 방정식, 이 linear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것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자, dy dx 더하기 px만의 함수 곱하기 y가 이제 qx만의 함수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경우인데요. 자, 많이 등장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앞서 했던 것과 같이 어떤 이 함수의 x 드리버티브가 이제 x만의 함수, 뭐 gx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이 안의 것을 한번 이 x에 대해서 적분한 것으로부터 또 얻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을 dy dx 더하기 py라는 것을 어떤 토탈 이 드리버티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금방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의 fx라고 하는 것이 y에 곱해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fx가 이제 미분되는 데서 익스포넨셜의 fx df dx 곱해지고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두고 y를 이제 미분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fx를 이제 다시 묶어내고 나면은 지금 이 형태가 df dx y 더하기 dy dx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mall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임의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을 df dx라고 하는 것을 바로 px가 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익스포넨셜의 f의 그 다음에 dy dx 더하기 py 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모양이 되었는데요. 자, 그 이야기는 이 df dx를 px라고 줬으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분한 이런 것이 되겠죠. 뭐 어떤 값에서 이제 x까지 적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여기 뭐 상수가 이제 나올 텐데 뭐 상수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쓰고 나면은 지금 이 형태를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f승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됐죠? 바로 q가 되는 것이죠. qx.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f승 한 것에다 y를 곱한 것을 이 드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다시 익스포넨셜의 f승 곱하기 qx 꼴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fx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 y를 곱한 것이 이제 적분하고 익스포넨셜의 fx 뭐 프라임 qx 프라임 해서 이제 x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y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fx에다가 익스포넨셜의 fx 프라임 qx 프라임 dx 프라임을 이제 x까지 적분한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해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small f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힌 것이 뭐냐라면은 지금 왼쪽에 나온 것과 같은 dy dx 더하기 py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의 디퍼렌셜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고 토탈 드리버티브로 거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f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곱해줬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곱해줌으로써 토탈 드리버티브로 만들 수 있는 이 곱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곱해줌으로써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찾아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인티그레이팅 팩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쓴 것처럼 체계적으로 바로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략인데 실제 예를 놓고 우리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1차 이제 미분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앞서의 모양까지 같게 하기 위해 가지고 1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써보게 되면은 지금 p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x라고 이렇게 이제 앞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이것이 이제 qx가 될 텐데요.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f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이제 px를 x에 대한 적분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갖다 쓰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적분이 가능하죠. 3의 로그의 1 더하기 x제곱. 적분 상수는 여기서 이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익스포넨셜의 f승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 표현을 우리가 3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x제곱 한 것을 이제 세제곱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익스포넨셜의 x승은 바로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지금 여기 이제 적어놓은 이 식에다가 우리가 곱하게 되면은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 y 프라임 더하기 6x의 1 더하기 x제곱에 이제 제곱한 것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2x의 1 더하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바로 이 왼쪽이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 y 곱한 것을 이제 미분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른쪽이 되는 셈인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 y가 자, 오른쪽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에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적분상수 하나가 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를 써보게 되면은 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3분의 1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x제곱의 세제곱분의 c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분상수 c가 이제 하나가 등장이 되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뭐 또는 비선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방정식을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풀게 될 때 이 dy, dx 돼 있는 것을 한 번 적분하는 단계에서 적분상수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적분상수 하나가 나오면은 일반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second order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등장이 되고 하는 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이 해가 지금 방정식의 일반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다른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핵물리에서 나오는 레이디엄이 레이던으로 이제 붕괴되었다가 다시 또 폴로니움으로 붕괴되는 이런 경우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레이디엄은 RA라고 쓰고 원자 번호는 88인 경우인데요. 레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RN으로 표시하고 원자 번호 86, 폴로니움은 84인 원자 번호가 이런 이제 원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케이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트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봤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N0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있었던 이 레이디엄의 애텀의 개수를 우리가 N0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이디엄 애텀만 있는 경우를 이제 다룬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시각 t에서 이 레이디엄 애텀의 개수를 N1이라고 이제 쓰면은 N1t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레이트 이퀘이션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decay constant가 람다 1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고 했으니까 줄어드는 경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1에 n1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이 그 레이디엄의 이 decay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n2라고 하는 것을 레이던 애텀의 이제 개수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n2가 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은 자, 이 레이디엄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을 테니까 람다 1의 n1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양이 있고 반면에 이제 폴로니움으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디케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람다 2에 우리가 이 경우에 폴로니움의 이 죄송합니다. 폴로니움의 그 폴로니움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N2에다가 람다2를 곱한 이런 값으로 이제 빼지는 것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이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식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식을 먼저 풀어보게 되면은 바로 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N1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수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람다 1T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될 텐데, 자, 이 T가 0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처음에 있었던 레이돈의 개수를 우리가 N0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N1T라는 것은 우리가 N0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갬마 람다 1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식을 써보게 되면은 N2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오른쪽에서 N2항을 다시 왼쪽으로 넘겨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이것이 람다 1 N1이 된다고 했으니까 람다 1 N0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람다 1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수식을 푸는 이퀘이션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서 인티그레이팅 팩터로 이제 계산했던 거와 흡사하죠. 자, 이건 다음 페이지에 써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죠. 앞서서 우리가 N1T가 N0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람다 1T. 자, 이렇게 이제 풀었고, N2에 대해서는 N2의 시간 미분한 것에 람다 2 N2를 더한 것이 람다 1 N1이었었는데, 이제 N0 마이너스 람다 1T 이렇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이제 풀어야지 될 텐데요. 앞서서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해서 이제 푸는 그 방식을 봤었죠.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다 2가 이제 P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니까 적분을 하면은 람다 2 T 해서 이제 익스포넨셜에 올리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람다 2 T를 이 식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해질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물론 이제 람다 1 N0 익스포넨셜에 람다 2 빼기 람다 1의 t가 곱해진 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왼쪽은 익스포넨셜의 람다 2t에 n2가 곱해진 것으로 이 두 곱해진 것을 미분으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람다 2t n2가 어떻게 될까요? 람다 2 빼기 람다 1의 람다 1 n0 익스포넨셜의 자,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T가 0인 시각에서 이 양쪽 식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N2 T가 0일 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람다 2 빼기 람다 1에 람다 1 N0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이 레이디언밖에 없었다라면은 이 경우는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기 N2는 우리가 이 레이돈의 개수였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C가 바로 이 마이너스에 여기 나온 이 상수값으로 이제 표시가 될 텐데요.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N2를 다 표시하게 되면은 자, 양쪽 식에서 익스포넨셜에 이제 이 람다 2 t승을 다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여기 람다 1의 n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1t 이렇게 되겠고 c라고 하는 것이 컨스탄트였으니까 우리가 이 람다 2t로 나눠주게 되면은 해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이 first order의 differential equation을 integrating factor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하나 더 풀어볼까요? 책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프라임 코사인 x 더하기 y 한 것이 이제 코사인 제곱이 될 때 우리가 이 앞의 형태로 이제 고쳐 써주기 위해서 식 전체를 코사인 x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것이 이제 p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려면은 코사인 x분의 1을 이제 적분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x분의 1을 적분하는 이 공식을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x를 하나씩 더 곱해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분하는 것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분모는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뀌고 분자에 코사인 x dx라고 하는 것은 d의 사인 x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인 x를 u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적분식은 1 빼기 u 제곱분의 1에 du 이렇게 되고 우리가 1 빼기 u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1 더하기 u분의 1, 1 빼기 u분의 1을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로그에 1 더하기 u 그 다음에 로그에 1 빼기 u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u를 이 사인으로 돌려서 써보게 되면은 자, 로그에 1 더하기 사인 x 그러고 이제 분모에 1 빼기 사인 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표현을 해 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절대값을 붙이죠, 우리가 로그로 적분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에 자, 로그의 절대값 붙어 있는 것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사인 x를 더 곱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x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1 빼기 사인 제곱 x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2분의 1의 로그의 반을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사인 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제곱 x가 되니까 2분의 1을 안으로 넣게 되면은 로그의 코사인 x분의 1 더하기 사인 x 해서 이 공식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런 공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코사인 x분의 1을 한번 적분해 보았네요. 자, 이건 뭐 고등학교 문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적분한 것에다가 우리가 exponential 이제 f를 하는 꼴이니까 exponential을 씌우면은 secant x 더하기 tangent x. 자, 우리가 이제 부호는 따지지 말고 자, 포지티브 하게 되는 영역에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exponential에 f승 한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ant x 더하기 tangent x. 자, 이것이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가 되니까 지금 식에다가 이것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secant x 더하기 자, tangent x 한 것에 y 프라임. 그리고 이제 코사인 x에 secant x 더하기 tangent x. 문제를 잘못했겠다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 밀려옵니다. 귀찮죠. 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secant x 더하기 tangent x 코사인 x. 자, 오른쪽은 이제 보게 되면은 secant x 코사인 x니까 1이 되고 더하기 sin x 이렇게 되겠군요. 자, 왼쪽을 이제 토탈 드리브티브 꼴로 묶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은 지금 금방 이 부분이 이제 미분이 안 된 형태고 y 프라임 미분이 됐으니까 추정을 해보기를 secant x 더하기 tangent x에 y를 곱한 것을 미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적분하는 것은 이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가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적분할 수 있는 방정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프라임 더하기 py 즉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써서 하는 거와 같은 이제 왼쪽 형태인데 오른쪽이 q가 아니고 그러니까 qx라고만 나온 게 이제 앞서 우리가 다룬 것인데요. 여기에다가yn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n이 0인 경우는 바로 앞서의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정식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인티그레이팅 팩터로 계산하는 그 형태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 y라고 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함수의 알파성으로 쓰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y 프라임은 알파 z 알파 마이너스 1에 이제 z 프라임 합성함수 미분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 z의 알파 마이너스 1의 z 프라임에다가 더하기 p에 y를 이제 쓰니까 알파승 하고 q에다가 y를 이제 z로 바꿨으니까 z의 알파 n승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앞에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알파 z의 알파 마이너스 1승으로 다 나눠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알파분의 p 되고 그 다음에 z 하나만 남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q에다가 그러니까 알파분의 q가 나오고 z의 알파 n승 빼기 알파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파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것이 알파가 1 빼기 n분의 1이 되는 경우에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남는 것은 알파분의 q승 이것만 이제 남겠죠. 알파분의 q승이 아니라 q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파를 갖다 써주게 되면은 지금 알파분의 1이니까 1 빼기 n의 q가 되겠고 왼쪽에는 z 프라임 더하기 이제 알파가 1 빼기 n분의 pz 해서 이 방정식의 모양은 앞서서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써서 풀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 z를 구하고 그렇게 구한 z로부터 y라는 것이 지금 z의 1 빼기 n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y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서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y 프라임 더하기 pxy가 자, 이제 qx가 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말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y 프라임 앞의 계수를 뭐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눠줘 가지고 1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y 프라임 앞에 붙는 함수가 0을 갖는다면은 그 경우는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대칭적인 모양으로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pdx 더하기 qdy가 이 왼쪽에 쓰여지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했던 것이 pdx 더하기 qdy가 지금 이것으로 보자 하면은 dy dx 더하기 py 이런 꼴인데요. 우리가 분수 취급을 해가지고 양쪽에다 dx를 곱했더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쓰여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놓고 볼 때 보면은 우리가 dx 앞에 어떤 함수, dy 앞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dy 앞에 붙는 함수로 이제 나눠줘 가지고 1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앞에다가 이 p라고 하는 것이 xy 함수로 dx 앞에 붙어 있고 또 q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x와 y 함수인데 dy 앞에 붙어 있고 이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함수 f라는 것에 디퍼런셜로 표시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접근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디퍼런셜로 쓰여진다는 것은 앞서서 이미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x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y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이제 dx, dy를 곱해가지고 디퍼런셜을 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은 pdx 더하기 qdy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케일러 함수 f라고 하는 것에 데리버티브로 표시가 될 수 있으면 즉 p가 f의 x 데리버티브, q가 y 데리버티브가 되면은 이 exact differential로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p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f를 이제 dy, dx 이렇게 하는 것이 될 테고 q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f를 dx, dy 하는 거라 가지고 이 dy, dx 편미분 순서만 바뀐 경우가 될 텐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이게 이제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Q&A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상세히 했었는데
지금 수리물리 이 범위 내에서는 같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 거의 등장이 되질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dp, dy 한 것이 dq, dx 한 것과 같아질 때, 즉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우리가 p와 q는 각각 어떤 스케일러 함수 f로부터 편미분으로 이제 편미분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exact differential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적분을 하기에 이제 편리해지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x dy 빼기 y dx가 0이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0. 이것이 q가 되겠군요. 자, q가 이 자리에 있고 q가 x고 p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dp, dy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dq, dx를 하게 되면 1이 나와서 둘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는 exact differential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즉 integrating factor죠. 그걸 곱해줌으로 해서 exact differential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exponential에 f승이라는 걸 곱했었는데요. 자, 이걸 곱해가지고 dy, exponential의 f승의 y, dx. 이것이 이제 exact differential이 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 나온 조건이 y 앞에 붙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그래서 exponential의 f승 x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이 x 앞에 붙어 있는 즉 마이너스 exponential의 f승 y를 미분한 것과 같아져야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찾는 것이 또 다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꼴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답만 말하면은 x 제곱분의 1이 돼주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x분의 dy 빼기 x 제곱분의 y dx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 x분의 y의 exact differential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x제곱분의 1이 exact differential이 integrating factor가 된 셈인데요. 그런 것을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것이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integrating factor를 찾으려고 한참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적분을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integrating factor를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찾아야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슬쩍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항의가 들어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다시 구해봅시다. 그 식 자체가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x승이라고 했을 때 exact differential로 쓰여지기 위한 조건이 이 식을 만족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었었죠. 자, f가 이제 x만의 함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직접 풀어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이제 f'(x) 그 다음에 f승에 뭐 x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y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제 익스포넨셜의 f승은 상관이 없고 또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분의 2에서 이제 f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로그 x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바꿔 쓰면은 로그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면은 x제곱분의 1 해서 앞에서 이제 구했던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할 수 없더라도 적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dx 더하기 q dy가 0인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 방정식에 쓰여질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y'이라고 하는 즉 dy dx가 마이너스 q분의 p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데요. 자, 이 경우에 마이너스 q분의 p가 만약에 이것이 잘 정리가 돼 가지고 x분의 y만의 함수로 표시가 될 수 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f x분의 y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x분의 y를 z라고 치환을 하고 이 y를 x의 함수로 보는 것보다는 z를 이제 x의 함수로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y를 다시 써주면은 xz가 되는데 dy는 dxz 더하기 xdz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dy를 소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dx 더하기 qdy 부분이 이제 zdx 더하기 xdz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다시 묶게 되면은 p 더하기 zq의 dx 더하기 xq dz 한 것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dz dx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xq분의 p 더하기 z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에 q분의 p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z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q분의 p를 f의 x분의 y, 즉 fz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x분의 fz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x분의 z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묶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앞서서 했던 변수 분리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dx와 dz를 각기 써주게 되면 x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x분의 dx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